네, 안녕하세요. 우리 사장 2차원 운동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그냥 복습하는 거다 생각하시고, X, Y 차원만 하나 더, 차원만 하나 더 증가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면 뭐 어렵지 않게 우리 이제 이 내용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2차원 운동에서 공부할 내용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본다 그랬죠? 쭉 넘어가 봅시다. 예. 자, 4.1절 61페이지 위치, 속도, 그리고 가속도 벡터 이렇게 쭉 제목이 나와 있는데 우리 2장에서 이미 다 봤던 내용이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평균 속도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게 되고요. 변이 나누기 시간이었죠. 이 입자가 택한 경로와 무관하다. 이건 이제 변위를 얘기하는 거죠. 변위는 변위 나누기 시간이 이제 평균 속도가 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63페이지 이렇게 가보면, 순간 속도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이제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 속도는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이제 극한을 취해주면 되는 거고, 미분으로 생각을 하면 됐고요. 평균 가속도는 이제 속도를 시간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균 속도를 시간으로 나눴을 때, 즉 속도의 변화율을 우리가 이제 평균 가속도라고 얘기하고, 역시 순간 가속도도 시간을 매우 짧은 시간으로 이렇게 극한을 취해서 어떤 순간에 어떤 특정한 위치 또는 특정한 시간에 가속도를 구하는 그 결과를 순간 가속도, 역시 이제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한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4.2절에 2차원 등가속도 운동, 특히 여기 이제 제목이 보시면 등가속도 운동, 그래서 2장에서 1차원 직선에서의 등가속도 운동 공부했던 거하고 순서 역시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건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해야겠죠. 우리가 이제 가속도를 A라고 한번 써보면, 이렇게 A는 어떤 방향과 어떤 크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벡터겠죠. 그런데 이게 일정하다, 이렇게 이제 보자면, 일정하게 보자면, 방향도 일정하고 크기도 일정해요.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속도의 변화가 일정하다는 얘기죠. 가속도라는 개념 자체가 속도 V의 변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변화가 일정하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하고 내용이 달라요. 그렇죠? 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라 속도의 변화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속도의 방향은 바뀔 수 있는 거죠. 가속도 방향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라 속도의 변화, 방향이나 크기가 일정한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서 항상 직선 운동만 있는 건 아니라 방향이 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정하게 균일한 비율로 변하는 경우 역시 등가속도 운동이 돼서 방향이 속도의 방향이 꼭 한 방향이 되는 걸 의미하지 않는 겁니다. 자, 쭉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계속 내용을 좀 살펴봅시다.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4.6식, 4.7식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건 바로 변이 위치 벡터를 나타내는 거죠. 4.6식은 위치 벡터 r을 표현하는 거고 4.7식은 속도 벡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도 벡터 이제 순간 속도가 되겠네요. 순간 속도는 dr/dt, 그래서 x 방향의 속도와 y 방향의 속도, 그죠? 이런 거에 요거는 우리 이제 2차원 벡터에서 공부했을 때 어떤 임의의 벡터는 x 성분과 y 성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값이 이제 x 성분이 되는 거고 요 값이 이제 y 성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두 개 나눠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 보면 4.8식이 보이는데 요건 우리가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 AT만큼의 속도 변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에서 봤었고 다음 페이지 쭉 넘어가 보면 4.9번식을 보게 되면 요거 역시 우리 이제 XF는 XI 더하기 VI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또는 뭐 V0T 이렇게 썼는데 요게 본래 이렇게 이제 변이가 됐던 거였죠. 그리고 속도 벡터
위치, 속도 벡터, 가속도 벡터 이렇게 이제 들어갔었는데 지금 요 값을 x 대신에 우리 이제 2차원 벡터인 r로 바꿔 써준 것 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변이 벡터 또는 델타 r 이게 이제 정확히 변이 벡터가 되는 거고 VOT 또는 VIT라고 뭐 써도 되고요. 더하기 2분의 1 A T 제곱 이렇게 이제 2차원으로 써준 겁니다. 그러니까 1차원과 다름없이 변이 벡터, 속도 벡터, 가속도 벡터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 다 성립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고 우리 예제 4.1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XY 평면에서 입자가 시간 t0일 때, 즉 처음에 이런 얘기죠. 이게 처음에 X성분은 20m/s, Y성분은 15m/s 아래 방향으로 처음 속도로 원점에서 운동하기 시작한다. 이제 여기 이 원점이었을 때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X축 방향의 순간 속도가 20m/s로 운동하는 거고 Y축 성분은 이제 위쪽을 플러스라고 되게 이제 둘 텐데 아래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대신에 마이너스 15m/s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처음 속도였어요. 그런데 이 입자는 X성분의 가속도 AX는 4m/s 제곱으로 운동한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가속도가 Y성분은 없고 X성분만 있다는 얘기예요. 가속도 자체가. 그러면 Y축 성분으로는 속도가 변하지 않아야겠죠. 가속도가 0이니까. 그래서 이 처음 속도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 속도는 대신에 x 방향의 속도만 계속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그때 나중 속도가 얼마가 될지 나중 속도를 구해 보면 x 방향만 이렇게 구해 보면 처음 속도 vx0 또는 v0x 더하기 at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요거는 V는 V0 더하기 AT 1의 그대로 그냥 갖다 쓴 겁니다. 여기 A에다가 4를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고 V0에다가 20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중 속도는 시간만 잘 대입하면 원하는 속도를 다 구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X축 속도를 구했으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본래 속도는 X 방향의 속도 더하기 Y 방향의 속도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벡터로 표현하면 단위 벡터, I 벡터, 단위 벡터, J 벡터 이렇게 이제 붙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래에 이제 쭉 나와 있는 것도 보시면 이렇게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AT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X, Y 다 써준 거예요. 그렇죠? X 방향의 나중 속도, X 방향의 Y 방향의 나중 속도를 각각 쓴 건데 Y 방향의 나중 속도는 시간의 변해도 어차피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마이너스 15 Y 방향이라는 속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 X축 방향은 이렇게 AT만큼 4T만큼이 계속 더해지고 있겠죠. 그래서 임의의 시간이니까 여기 이제 T라고 이렇게 써준 겁니다. 4T라고. 자, 이제 시간을 어떤 시간을 이렇게 이제 주어지면 그 시간을 대입하면 속도를 구해낼 수 있겠죠. 이런 과정이 이제 비번 과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초가 지났을 때 t의 5를 이렇게 대입을 하면 나중 속도를 구해 볼 수 있는데 x축 방향으로는 40이 됐고 y축 방향으로는 아래로 15m/s가 된 겁니다. 이때 이걸 그려보면 오른쪽 방향으로 40, 아래쪽 방향으로 15, 뭐 요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속도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걸 더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평행사 변형을 만들어서 이 대각선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럼 이 대각선이 실제 이제 v 벡터가 되는 거고 vf 벡터 이게 이제 나중 속도가 되는 거고 x 방향의 속도, y 방향의 속도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였죠.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이 VF가 X축과 이루는 각도를 구하라 그러면 요 각도를 구하라는 얘기죠. 요 각도. 그렇죠? VF와 X축이 이루는 각도 세타를 구하면 여기 탄젠트 세타는 요거분의 요거잖아요. VX 크기분의 VY 크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40분의 15가 돼서 21도인데 아래쪽으로 21도니까 이제 마이너스 21 이렇게 구해줘도 되고 애초부터 40분의 마이너스 15 이렇게 이제 계산기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21도 값이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VF의 크기는 X성분, Y성분 각각 제곱해서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처럼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번 보면 임의의 시간 t에서 x, y 좌표 위치를 구하라 이런 얘기죠. 위치는 x 또는 y가 되기 때문에 x 방향 위치는 처음 위치 더하기 속도 곱하기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y축 방향은 가속도 자체가 0이니까 그냥 vt 되겠죠. 일정한 등속 운동이 돼서 여기에 임의의 시간에서니까 x 방향, y 방향의 위치가 각각 x 방향, y 방향의 위치가 이렇게 이제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치, 속도, 가속도를 가속도가 주어지면 속도를, 속도가 주어지면 위치를 또 변위를 다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건데, x, y 하나하나씩 구하면 그냥 1차원 운동이 되는 거고, 둘을 같이 구해서 더해주면 2차원 운동이 되는 거고, 3차원도 z축만 우리가 가미해서 구해주면 다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거의 특별한 예가 4.3절에 포물체의 운동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요것 좀 같이 이제 해석을 해봅시다. 포물체의 운동은 결론적으로 이제 현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이제 불꽃놀이 그림을 우리가 봤던 표지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요게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니까 불꽃놀이 같긴 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용접하는 그림인데, 이것도 불꽃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작은 개미나 아니면 작은 벌레들이나 또 작은 동물들이 보면 매우 아름다운 그런 불꽃놀이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좀 넘어가서 좀 요 아래 그림 4.7번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물체를 여기서 이렇게 이제 던졌죠. A점에서 물체를 던져서 쭉 어떤 경로를 날아가서 이점에 이렇게 이제, 이게 지면이라면, 이게 이제 땅이라면 이점에 이렇게 딱 떨어지게 되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죠. 그때 B, C, D 임의의 순간에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다 구해낼 수 있을 거예요. 이때 물체에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 G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구 중력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지구가 물체에 가하는 힘은 지구 중심 방향의 힘이 됩니다. 이게 이제 수평면이라면 정확히 아래 방향, 이런 방향으로 이제 힘이 가해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지구 중력장이 물체에 가하는 힘에 의한, 또는 그 힘을 나타나게 하는 그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뛰어서 날아가고 싶어도 못 날아가잖아요. 다시 이제 지면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속도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다시 이제 바뀌게 되는 속도의 변화를 유발하는 그 원인이 바로 중력이 되는 거고, 그래서 물체에 가해지는 중력 또는 중력 가속도가 G로 표현이 됩니다. G는 크기로는 9.8m/s 제곱 또는 약 10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자면 X방향의 운동은 이 방향으로는 중력이 가해지지 않죠. 중력은 항상 Y방향으로만 가해집니다. 그래서 X방향으로는 일정한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이다 이런 얘기죠. 다시 체크를 해보면 이 X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하는 거지 다른 운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등속 운동. 그런데 Y방향으로는 중력에 의한 가속도가 생겨나는데, 항상 아래쪽 방향에 가속도가 있는 거죠. 이 가속도가 G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Y축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속 운동이니까 X방향의 가속도는 0이고 Y방향의 가속도는 아래로 G,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아래로 G입니다. 마이너스 G 이렇게 이제 써주는 거죠. 자, 요것만 잘 알면 되는데, 자세히 보니까 두 개의 교차되는 직각 좌표계에서 한쪽으로는 등속 운동을 하고 다른 쪽으로는 등가속 운동을 하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포물체 또는 포물선의 궤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좀 들어가 줘야겠어요. 책에서는 이런 걸 이제 조금씩 설명을 하는데, 어디가 중요한 건지 이게 이제 잘 체크가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제 교재를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위치가 나와 있죠. X 방향의 위치, Y 방향의 나중 속도, 그리고 위치, 이렇게 다 Y 방향의 속도,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전부 1차원 등가속 운동을 적용한 결과가 되는 건데, A를 뭘로 놓은 거예요? A를 마이너스 G로만 놓은 거죠.
이렇게 놓고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마이너스 g, 여기도 마이너스 g, 마이너스 g 이렇게 이제 다 가속도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G값은 물론 이제 약 정확히 이제 9.8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약 10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이제 우리가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 표면 근처에서는 거의 모든 물체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만약에 X 방향의 속도가 없다면 우리가 로켓을 위를 쏜 것처럼 또는 위로 공을 던진 것처럼 위로 올라갔다 그대로 떨어지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거고, X축 방향의 속도가 조금 있다면 위로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X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때 우리는 이걸 포물체의 운동, 포물선 운동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뭐 아주 간단하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인데 이걸 이제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장에서 배웠던 식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식을 몇 개 외워두면 아주 유용하게 4장, 5장까지 계속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포물체 운동의 특별한 몇 가지 물리량을 해석하는 그런 그림이 여기 그림 4.9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이 그림을 보니까 처음 속도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던지는데 처음 속도의 방향은 지면과 세타 i를 이루는 방향으로 이렇게 던졌어요. 그러니까 쭉 날아가다가 다시 이제 떨어지겠죠. 그때 최고 높이 가장 최고점의 위치를 A점이라고 하는 거고 다시 떨어진 지면에 낙하하는 점을 B점이라고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한 거죠. 그럼 최고 높이는 얼마만큼 올라가겠는가 또는 이건 이제 투사거리라고 합니다. 투사거리 R은 얼마가 되겠는가? 수평 도달거리. 이런 거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잘 출제가 돼요.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문제고 또 계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한번 계산해 볼 텐데 일단 얼만큼 높이 올라가는가? 이거는 이제 Y축에 관한 얘기죠. 그리고 얼마큼 멀리 수평 거리가 얼마나 멀리 날아가는가? 이거는 X축에 관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 내려가 보면 이걸 이제 해석하는 식이 나와 있는데 참고로 보자면 A에서의 Y 방향의 속도는 제로예요. 왜냐하면 최고점에 가면 이 Y 방향으로는 순간 멈춘 다음에 다시 떨어지겠죠. 위쪽 방향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속도의 방향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꾸려면 당연히 0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Y방향의 나중 속도가 0인 이런 힌트를 이용하는 거고 B점에서는 뭐를 이용하겠어요? 요거는 Y의 위치가 아예 0인 이런 좌표를 이런 이제 설정을 이용하면 B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식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이 식을 보니까 나중 속도, 처음 속도 마이너스 GT, AT가 이제 A가 마이너스 G니까. 그런데 나중 속도가 0이라면 그때까지 걸린 시간 TA죠. 그죠? A점에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TA를 구해 볼 수 있는데 바로 G분의 V, I, 사인, 세타, I 이렇게 구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 속도와 처음 투사 각도를 가지고 이 시간을 다 구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A까지 가는 경우는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와 대칭입니다. 대칭. 속도가 0에서 그만큼 증가한 다음에 거꾸로 그만큼에서 다시 0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이런 형태가 돼 있어요. 어쨌거나 A까지 움직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 이 시간을 가지고 Y에 대입을 해서 Y의 위치를 우리가 이제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Y 좌표가 바로 이 높이 H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보고 여기 이제 이 식에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나중 위치는 처음 위치 더하기 자 VIT-2분의 1 GT 제곱인데 T에다 뭘 집어넣어요? 다 G분의 VI 사인 세타 G분의 VI 사인 세타 I를 넣어서 이걸 구해주면 나중 위치 H가 이렇게 구해지게 되는 거죠. 계산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이거 뭐예요? VI 제곱 사인 세타 I 제곱 나오겠고 여기도 다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1이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여기 1이 있고 그래서 2분의 1만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쉽게 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 나가면 위치, 속도를 다 이제 구해 줄 수 있게 되는 거고 X축 방향으로는 시간이 2배 걸릴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위치는 처음 위치 더하기 VIT. 여기 이제 가속도가 0이니까 그냥 이렇게만 써서 나중 위치 R 값을 구해줄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구해 보는 겁니다. 과정이 그렇게 이제 복잡하지 않고 한 번은 여러분들이 이 줄거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투사 거리를, 수평 도달 거리를 다 구해낼 수 있다. 자, 그런데 잘 보니까 수평 도달 거리 R은 속도에도 당연히 영향을 받지만 투사 각도 세타 i에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인 2세타 i로 돼 있는데 사인 2세타 i는 여기 보시면 최대값이 2세타가 90도일 때 사인 90도가 1이 될 때 최대를 가지니까 2세타가 90도, 즉 세타가 45도일 때 R이 최대값을 갖게 되고 그거는 그 최대값은 R의 맥스는 그냥 지분의 VI 제곱이겠죠. 요 사인 세타가 1이 될 때 최대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R의 최대값, R의 맥스는 그냥 지분의 VI 제곱 이렇게도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45도로 갈 때 최대로 멀리 날려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공을 던지고 싶어서 공놀이를 하는데 가장 멀리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투사각도를 45도로 이렇게 쫙 그죠? 이렇게 45도로 던지면 가장 멀리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각이 이제 75도나 15도 이런 형태로 던지면 45도보다는 더 멀리 가지는 못하는데 이 세타를 보면 사인 2세타에서 사인 2세타를 우리가 정리해 보면 고등학교 때 사인 코사인 이런 거 보면 이렇게 2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분의 두 개의 곱으로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인 15도 여기 75도로 던졌자고 치자고요. 그럼 2 사인 75 도 코사인 75도 이렇게 될 텐데 이 삼각함수에서는 사인 세타는 사인 코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하고 값이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다시 쓰면 요거는 코사인 15도랑 같고 코사인 75도는 사인 15도랑 같아요. 그래서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뀔 때 세타 대신에 90도 마이너스 세타를 집어넣으면 같은 값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75도로 던지나 15도로 던지나 값이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평 도달 거리는 90도에 대한 보각 관계에 있는 각들은 같은 거리를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Y축 방향의 운동은 다르겠죠. 이런 얘기가 여기 이제 그림과 함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 보시면 60도로 던지나 35도로 던지나 수평 도달거리 같은데 45도는 가장 멀리 이렇게 이제 날아갈 수 있는 거고 75도로 던지나 15도로 던지나 같은 거리 날아갑니다. 물론 Y축 방향의 운동은 당연히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쭉 이렇게 이제 해석해보고 그럼 멀리 뛰기 선수가 도움닫기를 해서 가장 멀리 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45도로 뛰는 게 가장 멀리 힘을 가하는 게 가장 멀리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리를 조금 알아야 이런 체육이나 운동도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우리가 이제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도의 각도로 뛰었는데 그럼 왜 20도의 각도로 뛰냐 잘못 뛰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45도 방향으로 뛰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힘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자기의 근력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갑자기 수평으로 날아가다가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바꾸려면 땅을 박차고 엄청난 힘을 줘야 되는데 내가 힘이 모자라면 그런 각도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는 우리가 이제 달려가면서 도움닫기를 하면서 뛸 때는 45도보다 작은 각도로 좀 적은 힘을 주지만 45도보다는 안 되지만 내 힘 소모를 좀 줄여서 진행 방향으로의 속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또 경제적인 그런 각도를 찾게 되겠죠. 자, 이렇게 뛰어오른다. 수평 방향으로 얼마나 멀리 뛰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식 그대로 적용해서 구해주면 7.94m. 그래서 적용하는 거 봅시다. G는 9.8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줬고, 처음 속도가 11m/s 그리고 사인 20도의 2배가 되는 사인 40도가 이렇게 이제 대입이 되는 거고요. 전자계산기로 계산하면 약 8 정도가 나오겠죠. 7.94 이렇게 구해주시고 최대 높이도 똑같이 구해주면 돼요. 이렇게 구했더니 0.72m 정도를 날아갈 수 있다.
자, 그리고 좀 봅시다. 백발백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우리 이제 양궁하고 같은 건가요? 아니, 양궁이 아니라 요거 한번 보시면 물리 수업에서 인기 있는 실험 중에 하나는 포물체로 표적을 맞추는 실험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표적이 정지 상태에서 떨어지는 순간 포물체는 표적을 향하여 발사된다. 이게 뭐냐면, 아래에 이렇게 그림에 보시면 왼쪽 사진으로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총을 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총을 쏘는데, 오른쪽을 볼까요? 이렇게 이제 총을 쏘는데 이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표적에 신호가 전달돼서, 이게 이제 전자석이에요. 구슬과 여기 이제 전자석이 있는데 전자석의 신호를 끊어버려요. 그러면 구슬이 낙하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이 표적구가 낙하를 시작하게끔 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잠시만요. 네, 화면을 한번 정리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실수 없이 어떻게 하더라도 이 공이 이 발사한 공이 이 표적공에 가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속도에 관계없이, 물론 너무 속도가 느리면 이게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의미가 없는 거고, 이게 낙하하기 직전에만 어떤 속도를 갖는다면 어디에 가서든지, 여기 가서든지 여기서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자, 보시면 이 표적이 낙하하는 거리가 이렇게 나와 있죠. 2분의 1 gt 제곱만큼 낙하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yf는 yi 또는 뭐 델타 y 이렇게도 되죠. v i y 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인데 a에다가 마이너스 g를 써주면 돼요. 그리고 처음 속도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건 아예 0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gt 제곱만큼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해보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 총알의 운동은 어느 지점을 이렇게 이제 포물선 운동에서 이렇게 날아가게 되겠죠. 그때 y축 방향의 위치를 구해보면, 이건 이제 표적구가 아니라 이제 발사된 구의 y축 방향의 위치는 처음 위치 더하기 v y 제로 t 더하기 2분의 1 a t 제곱인데, 요거 역시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뭐 이런 형태로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y축 방향의 처음 속도는, 요거는 이제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y축 방향의 처음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t가 지나면 이게 vy0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 될 텐데요. 이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간다면 vy0t만큼의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때 요 y축의 높이가 바로 vy0t가 되는 거예요. 등가속 운동이 아니라 등속 운동을 한다면 계속 날아갈 테니까, 그렇죠? 그때 그 높이가 vy0t가 되는데, 실제는 등가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만큼 더 낙하를 하게 되는 거죠. 아래로, 그죠? 마이너스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 아래로 떨어지는 이만큼 높이가 더 아래로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표적구가 움직인 거리만큼이나, 또는 이 발사구가 본래 가속도가 없을 때, 등속 운동할 때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보다 요만큼 등가속에서는 더 내려온 만큼이라 결과적으로 y축의 높이가 같아지게 되는 거죠. 이해를 하시려나 모르겠네요. 이해가 아마 됐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말로 설명해 보면, 이렇게 이제 총을 발사했을 때 등속 운동을 한다면, 즉 가속도가 없다면 이 총알은 그냥 계속 날아가서 이 표적 있는 곳으로 향하겠죠. 여기 딱 맞을 거예요. 그런데 가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얼만큼 더 아래로 떨어져요. 2분의 1 gt 제곱만큼 아래로 더 떨어져서 여기쯤 떨어진다는 얘기죠. 포물체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떨어진 이 높이는 그냥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가 떨어진 높이와 같기 때문에 항상 이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런 것들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교재 내용을 보면 그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이제 생각을 하고, 스키 점프 도약 때는 일단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바로 넘어가죠. 네, 그리고 4.4절의 분석 모형을 보게 되는데, 요거 여러분들에게 좀 과제를 하나 줄 텐데, 이거는 요 앞에 있는 예제를 풀어보는 과제를 줄까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앞으로?
우리 지금 보시게 되면 방금 전에 봤던 요거죠. 잘 조절이 안 되네. 요 예제, 요 예제가 예제 4.3번에 있는 이 예제식을 풀이식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다시 보세요.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하는 그리고 이제 식을 쓰기도 했지만 다 지워졌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면서 이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옆에 생도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해서 서로를 이해시켜 주자고, 내 옆에 있는 생도가 이해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이해 못했으면 내가 이해시켜 주는 걸로 이렇게 하면 과제를 한 10분 동안 얘기를 해보시면 되는 거고, 스키 점프 도약 때는 이제 지우기는 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예요.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니까 어떻게 되세요? Y축 방향의 가속도는 있죠. 하지만 X축 방향으로는 여전히 등속 운동을 하는 거니까 역시 포물선 궤적의 일부를 따르게 될 겁니다. 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우리 4.4절 분석 모형 요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쉬고 토의하고 그다음에 쉬고 오세요.